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160, 170, 공복혈당 1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위험하고 식단을 좀 조절해야겠다 하고서 검색을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설밀, 라티, 커피, 술, 잠, 비용이 안 생기고 이 묘기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혈압, 혈당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덤으로 살 빼는 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3개월을 딱 하고 나니까 10kg가 빠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적용한 게 3개월 넘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기서 화장실을 너무 잘 가시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시고 뱃살이 빠지시고 이거 하시고 나서는 보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아까 커피를 완전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차라리 커피를 마시는 게 일하다가나 뭐 공부하다가 이제 졸려서 깨우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드시면 졸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러면 그날은 빨리 잘 자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못된 방식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오늘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네. 내가 오늘 운전을 막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된다 할 때는 할 수 있죠. 내가 오늘 촬영을 하는 날인데 오늘 컨디션 좋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힘이 없다? 어제 못 잤다 하면 마실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잖아. 그럴 때 기본 알고리즘은 오늘은 저녁 늦게 먹지 말고 좀 일찍 자자. 오늘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약속 있으면 취소하고 오늘 잔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보니까 월급을 미리 갖다 가불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쓸 돈은 아니야. 없어 지금은. 지금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젊은 시절을 버텼을 수 있지. 그리고 이루고 싶은 걸 이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다 갚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한꺼번에 건강을 잃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고 보면 그 전에 그 커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공부들, 커피로 인해서 했던 내가 이뤘던 것들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다 그 건강을 잃으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커피가 이렇게 나는 막 점점 더 내가 너무 좋아함에도 뭔가 이렇게 좀 저거 신경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랑 초콜릿 중에서 뭐가 더 안 좋아요? 커피하고 초콜릿을 자기가 2개 끊으면 자기는 그냥 무조건 좋아지겠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초콜릿 좋아하시잖아요. 네. 커피 좋아하시고. 네. 그러면 설밀 라티 이거 술은 안 드세요? 네, 강간. 근데 지금 그 생리 이슈 이거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 쉬운 거 아니니까 그거 나아질 때까지는 한번 확실하게 실험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언제까지 있어요? 8월 말까지. 미국 가면 더 관리하기 더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미국은 이제 아직 성인이 아니어가지고 만 나이로 그 술을 못 마셔요. 근데 네.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대학 행사나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가끔 마셔가지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먹어야지. 지금 먹을 때인 것 같은데. 얘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니. 저도 그 말 들으니까 근데 초콜릿이 그 부신하고 췌장에 치명적인 거 알았어요. 진짜요?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초콜릿이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 호주 내가 좋아하는 할머니 의사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초콜릿 포이즈닝으로 입원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입원한지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어떤 포이즈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콜릿 중독. 그러니까 초콜릿 계속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걔네들을 검사해 보면 이 부신하고 췌장 있지. 췌장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게 초콜릿 원인이라는 거야. 초콜릿.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초콜릿을 많이 먹는 애들이라고 다 병원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사는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초콜릿이 몸에 끼치는 게 얼마나 그 독소가 하고 그다음에 그 어릴 때부터 그 췌장을 계속 건드려 놔서 나중에 이 호르몬에 굉장히 교란을 시키나 봐요. 그리고 그 부신도 그렇고 금방 기분 좋아지잖아 그것도. 오늘부터 끊는다. 네. 자기는 먹었어요? 초콜릿이요? 문제인지 몰랐어요. 근데 먹었었어요? 이틀에 한 개 정도? 많이 먹었네. 다크 초콜릿도 똑같아요. 다크는 저건 근데 다크는 뭐 그 초콜릿 먹은 거 같지도 않아. 비누 씹는 거 같은데. 난 차라리 비누를 먹겠다 야 이러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되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몸에서 막 강력하게 그 단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날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근데 그럴 땐 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데미지를 최대한 덜 입히고 내가 그 정도로 선택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뇌에서 막 지금 완전 살려고 막 나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먹는 게 사다 놓고 습관적으로 먹게 되고 막 옛날에 그 초코바 같은 거 막 코스코에서 막 이만큼씩 사다 놓고 한 봉지 다 뜯어 먹고 막 그런 네.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위기 오면 그냥 그 초콜릿 말고 과일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먹는 것도 인간의 그거는 몸이- 정신이 좀 들 때지. 네. 그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택지를 바꿀 수 있을 정도면 그만큼의 그 강력한 스트레스가 아닐 때야. 근데 딱 초콜릿이어야 돼. 그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 네. 그러다 초콜릿에다가 커피 같이 먹으면 완전히 막 시너지가 나서 기분 금방 나지거든. 듣고 보니까 제가 민감한 게 꼭 나쁜 건 또 아니라는 느낌이 그럼요. 들어요. 제가 술을 막 이만큼 먹고 그러거든요. 초콜릿을 한 개 먹고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와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제 모습만 보니까. 근데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저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는 허약한 아이였어요. 엄청나게. 몸도 엄청 작고 마르고 그리고 되게 잘 아팠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한 계절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두 번씩 감기 걸렸어요. 계절 바뀔 때는 저는 그냥 감기 예약. 평생 비염, 그냥 20대 중반까지 비염이 너무 심했고 알러지 너무 심했고 저도 알러지 너무 심한데. 네. 어떻게 얘가 그래서 알러지 심하면 네. 설밀, 나취, 술, 그다음에 이제 유제품, 피부 반응도 같이 있고 여성 질환도 같이 있으면 유제품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술보다 지금 유제품 끊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면 설미나티 놔둬보고 유제품을 먼저 끊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콩도 조금 줄여보라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어쨌든 호르몬 건드리는 애들은 저는 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호르몬 시스템을 건드리는 물질들이 있으니까 걔들을 좀 제한해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유제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진다? 아니면 복통이 좀 적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생리통이든 약간 생리 반응이 좋아진다? 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유제품에서. 근데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지금 21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인생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시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 정해놓고 대신에 내가 이제 너무 불편할 때 언젠가 이제 조금 아니면 내가 지금도 약간 이 정도까지만 하지 말자 하자를 결정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이제 산전수전 겪어보고 이제 이런 거 나쁜 짓 다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저울질하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보상하고 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하고를 비교를 하게 되거든. 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걸 포기를 하게 되잖아. 그런데 좀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얻는 보상이 너무 크잖아.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막 그 즐거움이 놓으면은 그냥 먹고 조금 견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인생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가지고 회복할 기회가 되게 많이 오거든. 회복할 기회가 와서 또 쉽게 죽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일찌감치 막 거기에 또 몰입해서 그러면은 주위에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진지충. 저는 뭐 별로 없었어요. 원래. 개인의 문제에 막 집중하느라 뭐 주위를 돌아보거나 뭐 관계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산전수전도 겪은 적이 없고요. 아 근데 혼자서 겪으신 게 산전수전이죠. 그렇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난이도를 겪지 않아요. 또 그 여성 관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근데 이제 좀 만들어 보고자 해요. 그 전에 유튜브에서 그 소개팅 그거 만드신다는데 그거 바로 참여할게요. 아 그거 아니고 현진님이랑 그때 밥 먹으면서 대화한 영상 있잖아요. 임신. 근데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약간 오히려 상시로 그냥 그 신청 계속 받아놓고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약간 좀 연결되고 싶은 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비슷한 이렇게 관심사나 어떤 나이대나 그런 분들끼리 약간 오히려 팀 맺어주고 그냥 알아서 이제 같이 지낼 수 있게 가이드 잡아드리고 같이 공통 주제를 놓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도 그렇잖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 어디 누구랑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니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더군다나 그 적절한 남녀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나는 솔로. 뭐 나는 솔로 하는 소모임 앱도 막 켜보고 뭐 다 해봤는데 그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잘 돌보고 있으면 언젠가 때가 올 거고 내가 잘 서 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때가 됐을 때 되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조바심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없어질 때 때가 돌아온 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계속 갈망하고 갈구할 때는 때가 아닌 거야. 그건 내가 궁핍하다라는 그 여실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 그때 그 기운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갈구하고 좀 남자친구 좀 생겼으면 여자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어. 막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를 갈구할 때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그 궁핍을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비잉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떤 비행에서 하는 거냐면 너무 궁핍한 상태에서 정말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결국은 이불은 돈벼락이지만 나의 그 기도는 존재 상태는 궁핍이거든. 아주 가난.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지만 그게 딱 갈구가 끝나고 아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제 혼자도 살겠다 이렇게 그 갈망이 딱 끝났을 때 이제 인연이 딱 찾아오는 거지. 그때 이제 풍요가 들어오는 거랑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 10년 동안 애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하고 별 한의원을 다 다니고 별 시술을 다 받아보다 아유 우리는 애 없이 그냥 살아도 되겠다. 마음을 딱 비웠을 때 그때 애가 들었은 사람. 갑자기 또 둘째까지 들었고 너무 많아요 주위에.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 막 찾아야지라는 내 의지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게 이제 와야지 되는 거고 돈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솔로 한번 그런 우리가 지침을 계속 줘가면서 한번 하면 아직도 갈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러면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는데 나비를 이제 곁에 두고 싶으면 나비를 쫓아가지 말고 좋은 화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좋은 꽃밭을 만들면 나비들이 찾아오죠. 저는 인간관계가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자꾸 의도 가지고 남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 되게 잘 챙기고 잘 베풀고 이렇게 잘 있으면 거기로 그냥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그게 성장이라는 거잖아 사실은. 그게 성장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안 된다고. 그게 내 전 존재를 걸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조금씩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 갈피를 못 잡은 사람은 계속 왜 난 안 돼, 안 돼, 안 돼로 가지만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또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화원을 이루기까지 그게 성장인 것 같아.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좀 전 드는 생각이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뭐랄까 얄밉고 비현실적이고 너 잘났다 좀 들릴 것 같거든요. 그럼.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남을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현대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평균값은 되게 자기 존중 어렵고 남 존중하기 어렵고 나 잘 못 돌보고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 똑바로 못하게 하는 학교에서 컸고 그러다가 막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공허한 상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여기서 내가 뭘 그만할 건지 뭘 더 해볼 건지를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가는 게 지금 싸움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쉽지 않은 일인 거는 확실한 것 쉽지 같아. 않은 일은 아닌데 근데 진짜 공평한 것 같아. 그 총량은. 어떤 총량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떤 분은 이제 여기에서만 비교하게 되면 그래 너는 그렇게 그 스트레스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막 학대받는 가정에서 만약 태어났다 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어떤 도전도 있다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어떤 미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더 살아보면 이렇게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동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말하자면 아무 매력이 없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동력을 찾아서 진짜 어떤 사람 중에 뭐 어디서 내가 봤는데 너무 못생겨. 자기가 봤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못생겼던 거야. 너무 못생겼는데 자기는 못생겼기 때문에 정말 가꿔야 됐기 때문에 피부 관리, 그다음에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키 크는 거, 그다음에 몸매, 그다음에 옷 입는 거 막 옷을 잘 입으면 그나마 좀. 그래서 그걸 하고 지금 그걸로 엄청 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평범하게라도만 생겼더라면 그런 노력을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뭔가를 이렇게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거 안 갖고 있는 부분에만 매몰돼 있는 거거든. 시각 자체가. 그래서 시각을 다로 돌리면 쟤도 되면 나도 되는 거거든. 근데 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샘이 나고 화가 나는 거라 우리가 그 분리된 생각이고 그럼 쟤가 되면 난 다른 부분에서 뭔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진짜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이룰 수가 있고 또 저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저런 가정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정말 길어서 너무 후딱후딱 시간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루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보여지는 이루는 거 말고 건강해지고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그 시각들을 찾으면 만약에 이분을 놓고 봤어도 보면은 학교 때 어땠을지 알 것 같거든. 별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아웃사이더처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또 내압이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문제들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멈췄다고 생각하면 다른 도전이나 나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출발할 거라는 그런 시도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래 다 이뤘다라는 매번 갖는 어떤 뭐 깨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못 가질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이제 세상한테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시각을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랐든 저렇게 자랐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핑계 너무 많고. 예, 지난번에는 언제 옛날에 우리 영석이가 또 그러더란다 앞집 아저씨한테 우리 엄마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시키지 그랬냐고 그랬다가 내가 터진 입이라고 걔도 막 말하는구나 내가 내가 걔를 억지로 공부를 시켰더라면 걔는 아마 뭐 똥 질질 싸고 과민성 대장 증상 엄청 심하네. 그런 게 아마 걔는 꽃 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거지. 그렇게 할 말은 다 있다니까. 공부를 좀 시키지. 내가 할 말은 다 있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공부시킨 사람은 나를 내버려뒀으면 난 서울대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거든. 그런 사람은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를 차라리 내버려둔 사람이면 나는 알아서 할 사람인데 나를 갖고 그냥 막 족치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나 서울로 올려보낸 우리 할머니가 그랬지. 인간을 딱 두 분류로 나눴어. 서울대 간 인간과 못 간 인간. 딱 두 분류로 나누고 너는 못하면 네 엄마 아버지는 헛공사라 그랬어. 자식들 올려보내고 헛짓한 거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핑계도 이제 어느 순간에 끝났지. 나도 안 하지. 할 놈이면 했겠지. 네, 그래서 전 딱 든 생각은 김주환 교수님 너무 되게 좋은 인사이트 주셨던 게 결국엔 자기 스토리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그동안 써준 스토리 말씀하셨지만 그만 이제 받아들이고 그 스토리는 버리고 내가 스스로 스토리 새로 쓰는 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모두한테. 가능성도 부모한테 받았던 가능성, 그다음에 부모가 살면서 가졌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사이즈로 크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내 사이즈로. 그러기에는 세상이 짧지가 않아서 내가 나이 60에 내가 내 가능성을 찾고 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렇게 집중해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 나이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제 기회는 또 오고 그리고 아마 이 순간이 아마 살다가 문득 계속 떠올라질 거예요. 그때 언젠가 젊은 날 어느 날 어느 집에 초대돼서 갔었던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저도 오늘 여기 출연하러 나가면서 최겸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덧글이다. 최겸님 보고 저 11kg 뺐으면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저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소화불량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저 2개월 했는데 효과가 없네요. 이런 것만 막 있는 거예요. 평소엔 아니랬는데 하고 봤는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놓고 이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 설탕 안 먹었어요 했는데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했는데 안 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원래의 삶이 거지 같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다른 방법이 나오면 그거를 해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또 누가 나와가지고 야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최겸이는 사기꾼 이러면 그러면 그거 그럼 그거 하세요.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했더니.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하면서도 바꿀 수 있어요. 최겸을 지키면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막 최겸을 지키면서도 막 양파를 막 갑자기 막 부추로 막 바꾸고 막 부추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겸 안에서 바꾸기를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바꾸기를. 그러다 보면 나을지도 모르니까. 옛날에 제가 영양제 먹었던 거랑 비슷한 심리인 거죠. 영양제 26개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뭐 안 먹어도 죽겠지 하고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먹자 일단.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최겸님 잘 모르시고 현대의학도 잘 모르고 실제로 우리가 왜 이런지 잘 모르죠. 저도 똑같은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해보시라 밖에 없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게 몸이 엉망이었을수록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몸을 망들어 온 시간은 수십 년. 근데 내가 습관 변화한 시간은 기껏해야 1년이잖아요, 보통. 저는 좀 더 아까 45일이었다 했잖아요. 네. 그냥 누군가는 진짜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원인이 너무 다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대로 제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 제가 놓치고 있는 것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각자가 해야 되는. 자기 몸은 각자 자기가 임상을 해서 음. 갖고 있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효정님 오늘 첫 발화죠. 말할 기회를 안 줬어요 지금. 아니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작년에 11월에 우연히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책임님을 알게 됐는데 왜 그때쯤 그런 생각을 했냐면 시아버님이 되게 건강하셨는데 암 말기 때 이제 암을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하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겉으로 볼 때도 너무 날씬하시고 건강하신데 암 말기 때 이제 발견되셔서 이제 아버님은 병원 항암 치료며 수술을 다 거절하시고 그냥 난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마감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많지 않으세요. 70, 네, 74세, 5세 그 정도 되시는데 그래도 집에서 4년 동안 그 계속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건강식으로만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거의 이제는 나는 버티기 힘들다 하셨을 때였어요, 그때가. 게다가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친정아버지는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치매를 앓고 계시고 남편이 농담으로 당신도 치매 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농담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남편 고생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고생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책임님 이제 그걸 알게 돼서 공부를 하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160, 170 이렇게 그거는 몇 년 전부터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시했죠. 약도 안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고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건강이 나쁜 편이 아니었고 항상 건강했었어요. 음식을 뭐 그렇게 뭐 가려서 먹는 것도 없었고 아픈 적도 없었고 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네, 살 문제가 있는 것. 살 문제는 사실 뭐 통통한 편이었어요. 63kg에 162kg, 아니 162cm. 그러니까 약간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렇게 뭐 이게 뚱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없었고 단지 이제 아픈 게 걱정되는 거죠. 아픈 게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는 좀 건강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건강 때문에 혈당은 공복 혈당 1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위험하고 그 혈압도 또 많이 높아서 식단을 좀 조절해야겠다 하고서 검색을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그거를 다 지키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는 이제 딱 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다 7개월 받고 쉬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바쁜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걸 딱 알게 돼서 아 그럼 이거를 3개월 하고 나서 취업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지키려고 했죠. 설미를 나티, 커피, 술, 잠 이렇게 지켜보자. 완벽하다.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켰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엄청 이제 반발을 처음에 하더라고요. 먹던 대로 편한 대로 해야지. 야식 먹고 치킨 먹고 그래야지. 사람이 그래야지. 그렇게 뭐 얼마나 안 하는 짓 하면 금방 죽는다고.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면 다 이렇게 남편한테 이 책임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은 얘기를 언제 이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싸우진 않고 이거 이제 사이비 종교는 아니니까 한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겠다. 3개월만 참아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제 혈압하고 혈당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주일을 딱 하고 나서 제가 피부 묘기증이 있었거든요. 묘기증이 이거 날 거라는 것도 몰랐는데 묘기증이 뭐예요? 피부에 이렇게 긁으면 빨갛게 그 자국이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하거나 시원한 데 가면 다시 이게 들어가긴 한데 엄청 가려워요. 꽤 많아요. 그리고 네네. 특히 여름에 심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자고 일어나면 잠잘 때 땀이 나니까 자다가 긁나 봐요. 그래서 온몸이 빨갛게 긁은 자국이 있는데 항상 남편이 그걸 보다가 웬일이야 이게 자국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비염이 항상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 비염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염약을 항상 환절기 되면 11월 그때 시작될 때쯤
비염 약을 항상 정기적으로 가서 타야지 돼요. 안 그러면 빨리 타놓지 않으면 불편한 자리,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민망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계속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이래서 그래서 미리 약을 타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니 받아놓지도 않았는데 비염약 안 생기고 이 묘기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혈압 혈당도 정상이 되고 그리고 덤으로 살 빼는 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3개월을 딱 하고 나니까 10kg가 빠진 거예요. 또 너무 등장한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신기하다고 배 다 어디 갔냐고 그게 놀라웠죠. 그래서 이제 건강 때문에 찾았는데 사실은 살까지 처음으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다이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 아 그래서 잘 빠졌나 보다. 네, 한 번도 안 했는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리고서는 지금 하고 나서 작년 11월이니까 거의 몇 개월이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 3개월 지나면 다시 요요 올 거야. 사람들이 약간 내심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10kg가 여전히. 근데 그때는 11월 때부터 겨울까지 3개월이었기 때문에 옷이 두꺼워서 몰라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옷이 점점 얇아지고 봄이고 여름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죠. 더 빠진 거 아니냐.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래, 되게 걱정해줘. 그러다 맞아, 쓰러진다. 맞아. 네. 어. 그리고 이 나이에 빠지면 쭈글쭈글 주름 생기는데 뭐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걱정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질투를 하시는 건지. 근데 주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주름이 되게 많이 주름이 없었어요. 안 생겼어요. 저는 안 생긴 것 팽팽해졌어요. 같아요. 네. 안 피부가 생긴 좋아지면서부터. 피부가 좋아지면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세월 지나서 노화된 거는 빠지잖아요. 그러고 네네. 나서 새로 올라오는 게 되게 건강한 세포가 올라온다는 네. 느낌? 뭔가 이렇게 되게 쫀득쫀득해졌어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 남편도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밥을 해주니까 그거를 투덜투덜 하면서도 먹었잖아요. 근데 남편도 덤으로 5kg 빠졌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그걸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면 본인이 막 얘기해요. 뭐라고요? 설밀라티. 설밀라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웃긴다.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입으로 여기저기 광고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네. 내가 아무거나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네. 최고의 광고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매시니까 낮 동안에 주간보호센터라는 데를 가시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알아요. 낮 동안 나라에서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밥 아침, 점심, 저녁을 주시고 간식 두 끼를 주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도 적용을 하고 싶은데 거기 가 계시는 동안에 거기서 식사를 다 하시고 오시면 집에 와서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그냥 점심 한 끼만 주시고 간식 2번과 아침 저녁을 빼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는 노인 학대에 해당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저를 엄청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노인 학대라면 아마 제가 진짜 여기 센터에서 해주시는 그 식사를 다 맡기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노인 학대일 거다. 근데 제가 힘들게 그 재료 사서 아침 일찍 꼭 7시에 드시게 하고 저녁에도 꼭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하기 시간 맞춰서 딱 드시게 하는 게 더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에게 분명히 증상이 나타날 거다.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3개월만 하게 해달라. 그랬죠. 3개월만 하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복을 짓는 것 같아. 네, 그래서 3개월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건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지금 사실 3개월이 넘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적용한 게 3개월이 넘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기서 화장실을 너무 잘 가시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뱃살이 빠지시고 제 뱃살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꼭 보약을 드셔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고 가만히만 계시니까요. 근데 이거 하시고 나서는 보약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네. 그 건강해졌다의 어떤 증상적인 드러나는 어떤- 게 뭐가 있어요? 앉아서 계시면 항상 이렇게 좋으셨거든요. 항상 이게 기운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셨는데 그 좋으시는 게 없어지셨어요. 우리도 바깥에 식당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먹으면 그 자리를 졸아요. 네네. 진짜 이렇게 졸아요. 네. 와, 그리고 신기하다. 기름 종류를 이제 올리브유랑 아보카도 그다음에
라디오 뭐 이렇게 소고기 기름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가 더 좋아지신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굉장히 몸이 네 튼튼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저도 뭔가 이걸 시작한 이래로 이제 몸이 엄청 좋아진 다음에는 뭐 피자랑 술을 막 잔뜩 먹어도 다음날에 멀쩡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자유를 제한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막 5일이든 뭐 마구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아예. 그러니까 내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혜수아님은 남편분한테도 영향을 주고 네. 아버님한테도 지금은 어떠세요? 뭐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죠. 이제는 너무 이게 잘 잡혀가니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더 편해지고 남편도 오히려 본인이 외식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제 눈치를 딱 보면서 해도 되는 메뉴를 이제 본인이 선택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소통이 좀 되시겠네요. 이제 옛날보다. 조금 되긴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수혜자가 되게끔 하면 얘기가 끝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영석이가 그러더라고. 누군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주저주저하면 더 안아주면 돼요. 더 확 안아주면 돼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나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안하고 두렵고 확신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그 사람이 확 사랑을 받아서 그 수혜를 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설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나 속성이.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다. 근데 누가 나한테 자꾸 얘기한다.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책임 얘기를 했으면 내가 들었을까? 그러면 쉽거든요. 안 들었지. 안 들고 그냥 아유 쟤는 뭐 하나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알아서 이렇게 된 거지만 어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냥 내가 해서 내가 수혜를 보고 언젠가는 저 사람이 수혜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내 거 잘하니까 남한테도 도와주고 남한테 도와진 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명확해 이건. 너무 신기한 게 요리도 그래요. 저희 엄마가 그 새우젓 두부찌개를 되게 잘하셨거든. 새우젓 두부찌개를 잘하셔서 항상 아버지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오시면 이제 두부찌개 얘가 그 두부찌개 영상 하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두부찌개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에서 주시면 아버지 친구분을 이제 같이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 안주 뭐 좀 할까요? 그러면 야 그거 하라고 항상 두부찌개였어요. 그러면은 가셔서 엄마한테 가서 에리가 두부찌개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다. 뭐 계속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럼 엄마는 또 그 사이에 또 다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야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거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럼 내가 엄마한테 배웠는데 이제 나 엄마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늘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영석이를 알려준단 말이야. 그 엄마가 매실 삼겹살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매실 대신에 와인을 넣고 와인 삼겹살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와인 삼겹살 한 거를 영석이를 알려줬어요. 영석이를 알려줬는데 나는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영석이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걸 갖다 줘 마이에른가 뭔가 해갖고 구워서 이렇게 해갖고 또 나한테 그걸 또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어줬을 때 돌아오는 거잖아요. 백이라는 건 갔을 때 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거라고 나만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어느 순간에 나한테 기억이 없어지거든. 아 맞아 옛날에 있었지? 근데 그거 어떻게 했더라가 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놓고 말하자면 그야말로 제자들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 그 와인 삼겹살 엄마 거 맛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체겸에 대해서 이걸 식단을 계속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추억처럼 옛날엔 참 좋았어. 그거하고 참 좋았었던 것 같은데 요새 영 못하겠다. 이럴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내가 알려준 누군가가 언니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언니 그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라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나누는 게. 저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작년에 11월인가에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한 끼라도 드시면 한 끼 어치라도 좋아지겠지 하고 딱 한 끼를 해서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자연스럽게 밥을 이따만큼 퍼가지고 팍 넣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땡그레졌어요. 보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딱 풀고 그래 그러면 사랑만 드리는 걸로 하자.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이랬는데 저는 정말 사랑만 줘도 사실은 돼요. 음. 누군가한테 뭐가 주기만 해도 되고 음. 받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준 걸로 이미 하나의 완결이 났어요. 돌아오는 것까지가 한 세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난주에 갑자기 밥을 이만큼만 드시겠대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배가 좀 아프신가? 생각했는데 찌개를 이따만큼 푸는 거예요. 또 내가 한 김치찌개. 또 내가 한 요리를. 찌개 이따만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내가 맨날 이야기해서 밥을 줄이신 건가? 안 줄였어도 이미 성공했는데 이미 요리해드리고 뭐 사랑을 드리는 걸로 이미 끝났는데 돌아오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줄이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살다 보니 기특하지. 기특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치, 사람이 됐다라는 그치, 것도. 맞아. 아, 저는 그냥 너무 그 두 분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서 그냥 이렇게 늘 그 집밥 클래스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먹나로 보기 시작했다가 사실 그 요리 만드는 그거보다 그 뒷편들이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공감되는 얘기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좋았고 약간 좀 마음을 이 두통에 내가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 너무 내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잠깐만 머리 아파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을 정도로 그걸 겪어야 되니까 더 좋아질 일만 남았을 네. 거예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너무 갈구하면 그게 사실은 반대의 맞아, 맞아. 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면서